자, 여섯 번째 썰 한번 가보겠습니다. 닉네임 에픽님께서 사연을 보내셨네요. 혹시 에픽하이 할 때 그 에픽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연을 보내신 에픽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3살에 인문고졸로 시설관리직으로 일하는 청년입니다. 군대는 작년 3월에 제대하고 나서 저 같은 경우는 대학을 간 게 아니어서 바로 일이나 알바 같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좀 일을 짧게 하다가 올해 2월에 시설관리직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시설관리하다 사람도 잘 만나서 너무 좋네요. 근데 아무래도 나이 때문인지 보통 거기 있는 분들 왜 젊은 나이에 시설 왔냐? 너는 너무 일찍 왔다. 그리고 네 나이 땐 이거 하는 거 좀 그렇다. 나중에 와도 된다.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다른 목표 찾아라 등 그러한 말을 하더라고요. 그야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그런 소리를 잘 안 하지만, 그리고 저희 쪽은 회사다 보니 그리 일이 안 많아서 시간이 좀 있으니 회사 직원 권유로 지금은 현재 자격증까지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대학 갈 생각도 없고 어차피 공부 못하니 못 가는 거지만 앞으로 시설직을 계속할 예정인데, 주위에선 그리 젊은 나이에 시설 관리를 하니 좀 그리 좋게 보지 않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회사도 좋아서 계속 다니고 싶은데 젊을 때 이리저리 아직도 하라는데 저는 그게 좀 무섭네요. 가뜩이나 고전인데 어딜 갈 업무도 안 나네요. 그리고 제 나이 때 시설 관리하는 게 그리 안 좋은 건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네. 오, 박수 이거 처음 본다. 이거 뭐야? 이 아이디어 좋네요. 이 이모티콘 처음 보네. 이렇게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사연 속에 제가 느껴지는 거는 뭐냐 하면 굉장히 좀 순수하시다. 아직 세상에 때를 묻지 않았다. 그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듭니다.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에 아직 나이가 23살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세상에 때 묻지 않은 그런 좀 순수한 묻어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사연의 내용은 잘 들었고 여러분도 잘 들으셨겠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 고민은 그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괜찮고 나는 이 일 나쁘지 않은데 왜 주변에서 자꾸 너는 이거 말고 다른 데 가라. 굳이 이 일 할 필요가 없다. 너 나이 땐 이것보다 더 좋은 일 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하지 말고 다른 거 찾아가라.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걸까? 나는 이 일이 좋고 계속 다니고 싶은데 그 말씀이잖아요. 맞죠? 근데 그분들이 그런 말씀 하시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님한테 그런 말을 하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그냥 꼰대 같아서 이유 없이 얘기하는 이유는 말은 아닐 겁니다. 사실 시설 관리라는 이미지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시설 관리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원래 그 에피니 나이 때 시설 관리 일은 웬만해서는 잘 안 합니다. 보통 그 나이 때 이 시설 관리 일을 떠올리기 힘들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그 나이 때 시설 관리 하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 말고도 좋은 일과 해야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보통 23살이면 뭐 웬만해선 대학을 다니니까 뭐 대학교 가가지고 미팅 한다거나 아니면 좀 놀아야겠다. 뭐 친구들이랑 뭐 술 마실까? 이런 생각 많이 할 나이에요. 사실 23살이면. 아직 철이 안 들었을 나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는지도 몰라요. 23살이면. 사실 님 주변에 님 동갑내기 나이 때 이런 일 하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보통 한 30살 초반 때까지만 30살 초반 때까지만 되더라도 이 일 하는 사람도 주변에 없을 거예요, 아마. 거의 대부분. 님보다 형님 뻘 되는 사람들이 하더라도 주변에 찾아보면, 야, 시설 관리가 뭐야? 야, 그런 일도 있냐? 난 처음 들어보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시설 관리는 젊은 사람들이 찾기보다는 나이가 든 사람들이 찾기 마련입니다. 아마 에픽님 일하시는 직장에
형님뻘 되는 사람들보다 삼촌뻘, 아버지뻘 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에피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같이 일하시는 분들 나이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보통 시설관리 일하는 나이대가 젊으면 30대 후반, 많으면 40대 중후반, 50대도 있습니다. 50대면 에피님 아버지분 나이분하고 나이랑 비슷할 거예요. 어머니 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저 나이 때보다 시설관리 자체를 몰라요. 몰라야 되는 나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30 되기 전까지 사실 시설관리에 대해서 딱히 관심이 없어 사실. 왜냐면 시설관리 말고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까. 몰라요. 저 나이 때 모른다니까요. 저거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어 사실. 의외로 왜 그 환경미화원은 네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장관님. 오늘 감사했습니다. 마지막에 큰 선물 주고 가시네요. 제2의 실장님은 50대 중반, 과장님 주임님 49, 그리고 그 위 기사 47, 34. 제 밑에 한 명분 41살. 본인 밑에 이제 한 명분 41살. 저분도 삼촌뻘이네. 상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연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예,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야, 확실히 봐봐요. 삼촌분하고 아버지분 거의 49이면 거의 49, 47이면 거의 에픽님 아버지뻘, 어머니뻘 되는 나이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 나이대 분들이 이 일을 찾으세요. 저 나이대 분들이 이제 이런 일을 찾으세요. 그러면 봐봐요. 자, 여기 나온 거지만 대부분의 종사자의 나이가 40, 50대입니다. 이 객관적으로 검증이 됐죠? 이미 얘기했잖아요. 한 명하고 에픽님 빼고는 전부 다 40대 중후반입니다. 41살 분도 있고. 이유가 있어요, 저게. 저게 왜 그런가 하면, 보통은 약간 인생의 마지노선으로 분류하는 직업 중에 하나예요. 이게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왜 이렇게 얘기하냐 하면, 저분들이 처음부터 이 직업을 택하려고 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40, 50대 분들이. 아마 이 일 하기 전에는 아마 다른 일을 하셨을 거예요. 뭐, 회사를 다녔다거나, 사업을 하셨다거나, 어디서 일을 하셨겠죠. 근데 일을 하다가 안 돼가지고, 잘 돼가지고 이쪽 일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일이 잘 풀려가지고 돈이 남아도니까 로또 1등 당첨됐는데 너무 심심하니까 시설관리 좀 일 좀 해보고 싶다. 그런 사람 없어요. 보통 다른 거 했다가 나왔는데 뭐 재취업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나이가 차서 받아주는 곳이 없고 하다 보니까 어찌어찌 해가지고 누구 뭐 소개나 아니면 그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지원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 시설 관리 쪽이 이제 좀 그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 안 받아주면 딴 데 가서도 안 받아준다. 그래서 약간은 좀 사회적으로 약간 밑바닥으로 보는 좀 그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젊은이들한테 인식이 별로 안 좋아요, 사실. 취업 카페 같은 데 시설 관리 일한다고 해도 인식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그나마 인식이 좋은 게 뭐 공무원 시설직이나 공무원 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전기, 기계, 토모 파트 이쪽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뭐 공기업, 공공기관 이쪽이 좋습니다. 시설 관리를 그러니까 그나마 사람들이 그나마 뭐 여기 들어갔다 하면 그래도 낫네 라고 얘기하겠지만 아마 에피님 일하시는 데는 사기업인 것 같아요. 사기업.
A님은 사기업이죠. 그럼 사기업이면 거의 대부분 용역입니다. 사기업 시설관리는 99%도 아니에요. 100% 용역입니다. 용역해서. 왜냐하면 시설관리 자체가 용역이에요. 시설관리, 경비, 청소. 아니면 뭐 잡부, 계열사 쪽이라고요? 계열사는 어떤 거지? 사기업이 아니면 사기업이 근데 계열사 자체가 사기업이지 않나요? 그러면 님 일하시는 게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공기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공기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공기업, 공공기관 아니면 사기업입니다. 사기업에서 하는 거는 거의 대부분 파견업체. 파견업체가 용역이죠. 용역업체 하나 찾아가지고 어디 이제 뭐 건물이나 뭐 공장 같은 데 이렇게 따내가지고 업체 따내가지고 거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글로 보내는 거죠. 인력 장사하다시피 해가지고 시설 관리를 보내는 거죠. 뭐 백화점, 마트 같은데. 은행 계열사에 시설 관리가 있다고요? 이런 얘기 처음 듣는데? 여러분, 은행 계열사에 시설 관리를 둔다고요?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은행에서 있잖아요. 시설 관리 환경미화, 뭐 청원경찰은요, 전부 다 용역이에요, 용역. 파견직인데 파견직. 은행 계열사에서 시설 관리 파트 따로 두고 있다는 얘기 처음 들어보는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것도 업체마다 다릅니다. 시설 관리직 업체마다 달라요. 근무 패턴마다 다릅니다. 그보다 돈을 더 적게 받을 수도 있어요. 시설 관리 중에서 이제 그나마 돈을 많이 주는 데가 아파트예요, 아파트. 아파트가 근무 시간이 길거든요. 아파트가 보통 당직이에요, 당직. 아니, 근데 파견직이면 파견직 자체가 용역이에요. 자, 파견직에 적혀 있잖아요. 파견 자체가 용역이에요. 용역 자체가 그런 근무지로 파견을 보내는 거거든요, 파견. 은행에 근무하시는 초연계잘도 100% 용역입니다, 용역. 그 은행 유니폼 입고 있다 하더라도, 은행 바꿔 달고 있다 하더라도 소속은 은행 소속이 아니라 그 파견업체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님은 엄밀히 말하면 은행 소속이 아니라 은행에서 계약을 맺고 있는 그 계약업체가 따로 있을 거예요.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은행에 이제 그 도급 계약을 맺고 있는 그 업체 파견직입니다. 도급, 파견, 용역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럼 용역회사 하면 어떤 게 다르냐 하면 돈이 적어요. 돈이 적을 뿐더러 안 올라요. 월급을 얼마 정도, 급여를 얼마 정도 받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래 일해도 아마 오래 일한다 하더라도 그 아까 뭐 과장님 그분들 월급 보시면 님하고 별로 차이 안 날 겁니다. 거의 차이 안 날 거예요. 100만 이상 차이 안 날 겁니다. 업체가 안 바뀐다고. 근데 중요한 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중요한 게 있잖아요. 내가 이거 지금 젊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급여 체계나 어떤 사회 인식이나 뭐 돈 버는 것 자체를 모르잖아요. 근데 나이가 먹게 되면 그걸 생각할 수 있는 나이대가 와요. 지금 23살이 아직 그런 거에 자유롭잖아요. 세상 이치나 뭐 돈 받는 거나 그런 어떤 뭐 미래 전망이라는 부분에 굉장히 좀 자유롭단 말이에요, 사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그분들 얼마 받는지 알게 되면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어. 이게 지금 23살 되니까 좀 아직 생각이 자유롭고 아직 뭔가 부담이 되는 게 없잖아요. 미래에 대한 압박감도 좀 덜 받게 되고. 근데 한 20살, 한 28, 9 이 정도 되면 생각이 좀 많이 달라져요. 내가 오래 일한다 하더라도 저분도 월급 봤을 때 월급이 그렇게 많이 오르는데 가서 오래 일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물론 그거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님 보고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생각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20살 초반에 먹었던 마음하고
그 20살 후반에 먹었던, 28에 먹었던 마음하고, 30 넘어서 먹었던 마음하고, 30 중반에 먹었던 마음이 다 달라, 이게. 다 다르다니까요. 분명히 저는 에픽님도 나이를 먹게 되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지금 먹었던 마음이랑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 보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한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많은데 일하다가 다시 대학교 가는 케이스도 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케이스 많이 볼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일자리 구해가지고 일을 하는데 일하다가 뭔가 그 한계의 벽을 느꼈는지 다시 대학교 들어가서 하겠다고 취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낮에 일하고 저녁에 이제 야간으로 대학교를 다닌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좀 있거든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학벌에 대한 어떤 진급의 한계나 급여에 대한 한계폭을 느끼면서 만약 내가 그냥 단순히 고졸로만 있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더 이상 내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이나 진급에 대해서는 딱 여기까지 끝이구나. 그러면 아까 그 에픽님이 아까 여기 고민 사연에서 했던 얘기가 기억나는데 뭐냐면 여기 보면 보통 거기 있는 분들이라고 얘기하신 분들은 아까 40대, 50대 이분들이 얘기했죠. 이 4, 50대 분들이 네 나이 때 이거 하는 거 좀 그렇다. 나중에 와도 된다.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다른 목표 찾아라. 왜 이런 말 하는지 아세요? 왜 이런 말 하는지 아십니까? 이 직업이라는 거는 님이 하는 직업은 40대, 50대에도 들어올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 저분들이 저런 얘기 하는 거는요.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제가 그대로 복사할게요. 자, 저분들이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 말을 왜 했냐면 이 직업 자체가 나이 먹고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나이 먹고도 들어오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아까 님 밑에 님보다 뒤에 온 사람 나이가 41살이라고 했잖아요. 나이에 대해서 막 몇 살까지 딱 잘라가지고 몇 살까지는 안 돼. 그런 게 없다는 거지, 이 직업 자체가. 다른 직업보다 나이에 대한 폭이 널널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좋은 직업일수록 다들 아실 거예요. 좋은 직업일수록 나이에 대한 편차가 좁습니다. 정말 우리가 봤을 때 알아주는 직업, 뭐 대기업일수록 나이를 더 많이 따집니다. 나이를 더 많이 따지고 나이의 그 제한선을 더 짜게 줍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생산직에서 만약에 이유를 찾자면 뭐 대기업 생산직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LG, 삼성, SK하이닉스 여기 같은 26살 넘어가면 안 받아줘요. 그게 대놓고 뭐 몇 살까지 안 받아준다 이건 없는데 암묵적으로 그들만의 룰이 있어. 어떤 룰이 있냐면 27 넘어가보잖아요.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안 받아줘요. 우리나라는 이 나이에 대한 어떤 제한을 상당히 심하게 걸어요. 나이 먹고 그러니까 이 지금 님이 하는 일은 나이 먹고 들어와도 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뭐냐 하면 누구든지 대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용역업체 특징이 청소, 미화, 그리고 경비, 시설 관리, 잡부 이 네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 당장 이 사람 중에 한 명이 비어도 누군가 채용해가지고 바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없다고 해서 뭐 회사가 안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없어도 바로 사람 뽑아가지고 그 자리에 바로 유니폼 입혀가지고 일 시켜도 된다는 거예요.
원래 좋은 회사일수도 교육을 더 빡세게 시켜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 바로 현장에 투입되는 게 아니라 몇 주 정도 교육을 시켜요. 자체적으로. 공부도 시키고. 왜냐하면 그만큼 공을 들여가지고 뽑은 직원이기 때문에. 공을 들여가 뽑은 직원이기 때문에 더 잘 가르치고 그만큼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경쟁을 통해서 뽑은 인력이기 때문에 오래 쓰기 위해서. 잠깐 쓰고 뭐 퇴사시킬 게 아니라. 대신 저희 회사 사람들 말 중에서는 좋은 점은 파견직의 계열사이니 업체 안 바뀌고 2년이요 쉽게 못 잘린다고 하더라고요. 자, 일단 이분들이 하신 얘기를 내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에피니 뭐 인보고 뭐 바꿔라 뭐 해봐라 이게 아니라 일단 저분들이 말한 의도를 내가 정확하게 짚어드릴게. 난 그게 이 고민 사연의 핵심이라고 봐요. 에피님한테 어떤 뭐 무조건 뭐 정답이니 이거 따라해라 이게 아니라 저분들이 말하신 의도를 이미 정확하게 알아야 나중에 저분들이 얘기할 때 저분들이 이런 생각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구나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듣더라도 이해가 더 빠르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말 하는 것에 대해서 이 단어의 의미보다 이 말 안에 담겨 있는 내포되어 있는 의미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이게. 여기 지금 이렇게 다시 표시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문단 찧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풀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뭐냐 하면 자, 자, 여기서 또 얘기하는 거. 우리나라에서 괜찮다고 하는 회사들은 젊은 나이가 아니면 안 받아줘요. 뭐 스펙 같은 것도 중요하죠. 스펙 같은 거. 근데 나이가 차게 되면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커버가 안 돼요. 많은 취업생들이 애를 먹고 그 한계점을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스펙도 스펙이지만 나이입니다, 나이. 우리나라 회사들은 대체로 나이를 봅니다. 그래서 나이에 대해서 딱 선을 딱 그어버려요. 몇 살까지는 딱 안 돼. 몇 살까지는 뭐 서류 통과 못 시켜. 아무리 스펙이 좋고 뭐 서울대 나왔다 하더라도 나이가 많으면 안 돼. 자격증 10개 뭐 기사 뭐 산업기사가 10개 이상 땄다 하더라도 나이가 많으면 넌 안 돼. 딱 끊어버려요. 그래서 나이가 스펙입니다. 나이가 스펙이에요. 그러니까 님 23살이란 그 나이가 스펙, 나이 자체가 스펙이에요. 그럼 그 나이 때 받아주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분들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내가 너 나이 때면 뭐 좀 좋은 회사 있으면 막 지원하겠다. 그런 얘기 혹시라도 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에피님한테. 너 올해 나이 어떻게 됐다고 했지? 저 98년생 23살입니다. 야, 내가 너 나이 때 같으면 저 뭐 SK 하이닉스다 뭐 대기업 나오는 거 있지. 그 막 내봤을 것 같은데. 너 나이면 내가 봤을 때도 뭐 다 뽑아줄 것 같은데. 그렇죠. 최대한 많은 것을 지원해야죠. 네. 재수 좋게 걸릴 수도 있거든요. 뭐 대기업 들어간 사람들 중에 좀 재수가 좋아가지고 들어간 케이스도 좀 들어있어요. 뭐냐 하면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막 대기업 된다고 해서 막 이것저것 문화발식으로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 걸려가지고 여기 보면 대기업 중에서도 왜 갑자기 공장을 증설하면서 사람을 엄청나게 많이 뽑을 때가 있어요. 한 100명 가까이. 한 50에 100명 가까이. 그러면 스펙을 덜 봐요. 원래 같은 봐야 될 스펙도 덜 봅니다. 지금은 스펙을 많이 보는 이유가 지원자가 적잖아요. 몇 명 안 된단 말이에요. 뭐 다섯 명도 안 뽑을 때도 있고
한 명 뽑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더 좋은 사람, 더 일 잘할 것 같은 사람 뽑아야 되잖아. 객관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보다는 자격증이 있고 성적이 좋은 사람 뽑는 게 맞잖아요. 근데 한 명 뽑는 게 아니라 뭐 공장 하나 짓는다고 한 150명 뽑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고졸도 은근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사례가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아시죠, 여러분? 대기업 중에 LG 디플. 거기서 공장 증설할 때 고졸도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 23, 4살짜리. 여자분은 가 20살, 21살짜리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그 LG가 고졸들한테 나는 희망 같은 존재 같은 회사예요. 뭐 지금은 아니긴 하지만 예전에 한 2013년, 14년 그때 한 기수당 엄청나게 많이 뽑을 때가 있었어요. 기회였거든. 그때 고졸로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내가 너 나이 때면 왜 뭐 삼성 계열사 한 번씩 뭐 공채 같은 거 뜨잖아. 그럼 나 같으면 내보겠다. 어? 야, 거기서 일해봐. 거기서 일하면 여기보다 돈 배로 받는다니까. 나는 지금 나이가 많아가지고 뭐 내도 받아주지도 않는다. 뭐 이런 얘기 할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나이 젊은 게 스펙이라고 하는 얘기가 거의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틀린 얘기가. 그리고 또 왜 이런 얘기 하냐 하면 여기에 계속 있으면 이 일에 적응이 돼버려서 나중에 다른 일 못한다. 저 얘기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봤을 때 시설 관리 님이 계속 하려고 하는 이유가 몸이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니까 하려고 하는 이유도 있잖아요, 사실. 해보니까 뭐 짬나는 시간도 많고 널널한 시간도 많고 뭐 내가 폰만 치도 뭐 영화 보든 뭘 하든 유튜브 보든 뭐 신경 안 쓰니까 뭐 바쁠 때 빼고는 뭐 부를 때 빼고는 뭐 그렇게 일하는 그러니까 실제 근무 시간 중에서 일하는 시간 얼마 안 되니까 나는 몸이 편하니까 일을 하는 것도 있잖아요. 만약에 님이 막 근무 시간 12시간인데 12시간 내도록 서가지고 뭐 여기서 뭐 여기 부르고 저기 부르고 막 무거운 거 들고 왔다 갔다 사다리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변기도 뚫고 막 더러운 거 만지고 막 그렇게 하다 하루 왼종일 막 계속 왔다 갔다 거리다 막 퇴근한다고 하면 오래 하겠다는 생각이 안 들걸요? 근데 이분이 계속 오래 하겠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몸이 편하니까 오래 하는 거죠. 몸이 편하니까. 여러분 젊은 친구들이 생각해보면 젊은 친구들이 힘든 거 싫어하잖아. 저 나이 때. 이건 본능이거든요, 여러분. 23살짜리가 힘든 거 좋아하겠어요? 힘든 거 하고 싶어 하겠냐고요. 근성이 엄청나게 뛰어난 친구가 아닌 이상은 다들 조금만 힘들어도 하기 싫어해요. 보통 저 나이 때 근성이 그렇다니까. 전국 어디를 갖다 놔도 전국 23살짜리 남자들은 다 똑같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조금이라도 힘들고 무거운 거 들면, 족같다, 못하겠다. 왜냐, 아직 젊으니까, 고생을 안 해도 되는 나이니까, 조금이라도 뭐 더럽고 힘들고 위험하다 싶으면, 에이씨, 내가 왜 이걸 왜 해, 뭐, 내가 여기 말 갈 데가 없냐? 나와버리잖아, 여러분. 그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물론 나이가 먹어도 그 짓거리 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 서울 강동구에 사시는 올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분은 나이가 먹어도 그걸 거의 버릇처럼 하시는데 보통 그 나이 때는 그런 마음 먹어도 괜찮다는 거죠. 23살 때는. 근데 이분들이 우려하는 건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네가 계속 이 편한 일에 적응이 되어 버리면 나중에 좀 움직이거나 현장일 같은 거 할 때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편한 맛에 길들여져 있으면 네가 나중에 뭐 몸 쓰는 일을 하거나 뭐 서서 일하는 일 하면 오래 못 버틴다는 거예요. 아마 그걸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님이 일하다가 현장에 가잖아요. 그러면 힘들어서 또 오래 못 버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 편한 맛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뭐 왔다 갔다 하고 막 땀 흘리고 막 무거운 거 들고 이런 일 하면 혹시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여기 했던 그 기억이 떠오르기 때문에 오래 못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여기 적응해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까놓고 얘기해서 이분이 뭐 몸 쓰는 일이고 위험하고 무거운 거 졸라 많이 들고 이렇게 일을 했으면 이렇게 뭐 오래 하겠다는 생각을 안 가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3살 친구들은 솔직하잖아, 맞죠? 거짓말 못 하니까. 근데 저는 있잖아요. 에픽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본인이 뭐 정작 일을 꼭 해야겠다 마음먹었으면, 네, 기왕 뭐, 시설 관리가 맞다면, 네, 자격증 계속, 자격증이나 NCS 있죠, NCS. NCS 공부를 꾸준히 해서, 네, 공기업 지원하세요. 공기업 시설직. 되도록이면 정규직 지원하세요. 정규직 있을까 모르겠는데, 네,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될 거예요. 뭐 자격증도 자격증이지만 특히 이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게 자격증보다 더 어렵습니다. NCS. 이거 많이 힘들어요. 뭐 자격증이 어떻게 뭐 시간 지나면서 하나씩 추가시키겠지만 NCS 힘들어가지고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공기업이 보면 정규직이 있고 무기계약직이 있어요. 되도록이면 정규직으로 들어가세요. 정규직. 그러니까 정규직 우선시 하시고 그 다음 무기계약직. 왜 정규직으로 들어가라고 하냐 하면 정규직 호봉제거든요. 호봉제. 호봉제니까 이쪽으로 지원하시. 근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만약에 님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만약에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 고향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각오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한 80%의 공기업과 공공기관은요. 외지에 있습니다. 공기업의 이제 연봉이 끝판왕이라는 발전소도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해안가에 있습니다. 엄청 오지에 있어요. 발전소는요. 시골보다도 한참 더 들어가야 돼. 근데 발전소가 연봉이 제일 좋잖아요. 그 공기업 연봉이 끝판왕 아닙니까? 근데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아예 완전 세상의 어떤 속세와 완전 동떨어진대. 그래서 뭐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들어갈 것 같으면 내 지역을 뜰 수도 있다. 아니면 내가 사는 지역과 좀 멀어진 곳에 일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가져야 됩니다. 한전만 하더라도 저기 강원도 뭐 춘천이나 뭐 삼척 같은 데 갈 수 있습니다. 특히 한전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은근히 퇴사 많이 하거든요. 공기업 중에서 탑티어 아닙니까? 근데 은근 퇴사 많이 해요. 그 이유가 오지 생활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오지 생활을. 물론 본사 같은 데 근무할 수도 있는데 뭐 고졸로 만약에 뭐 공무나 전기로 가잖아요. 그러면 강원도로 가야 돼요. 강원도. 사람 없는 강원도 가가지고 일해야 되는데 막상 몸이 편한다 하더라도 그 혈기왕성한 나이에 여자도 못 만나고 막 시골 같은 짱 박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한년도 은근 들어가서 퇴사율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고졸로 들어가면. 어디로 발령 날지 모르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왜 우리 고속도로 같은 거 타다 보면 왜 송전탑 같은 거 있죠. 송전탑. 그 누가 하겠어요, 그게. 그 작업 누가 하겠냐고요. 고속도로 같은 거 가다 보면 송전탑 같은 거 기다란 거 에펠탑처럼 생겨가지고 보이지 않아, 맞죠? 그거 다 시골에 있잖아요. 도시에 있는 거 봤습니까? 아니,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군대는 작년 3월 달에 군대를 일찍 갔다 왔네. 엄청 일찍 갔다 왔네. 22살 3월 달에 제대했네요. 야, 군대도 엄청 빨리 갔다 왔구나. 그리고 하나 확실하게 얘기 드릴게요. 이건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보다는 님이 백배천배 낫습니다. 물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자신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확실하게 해야 될 거는 님 나이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 생각보다 진짜 많아. 진짜 많다니까요. 30살 돼서도 그냥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 많아요. 여자들도 많아. 남녀노소 많아요. 뻥치는 게 아니라. 맨날 술 먹고 댕기고 뭐 PC방 가고 당구 치고. 여자분들도 뭐 취업 안 하고 막 부모님한테 용돈 타 쓰고, 어? 용돈 타 쓰고 맨날 뭐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고 그런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뭐 사진이나 찍고 진짜 많다니까요. 이게 내가 뻥치는 게 아니라니까. 어떤 분은 시설 할 바에는 그냥 알바하면서 준비한다. 알바보다 시설 하는 게 낫습니다. 에피님 아셔야 돼요. 알바도 요즘에 아무나 안 뽑아줍니다. 알바도 아무나 안 뽑아줘. 알바하는 게 쉬운 줄 알아. 알바 구하기 쉽습니까, 요즘에? 커피숍 알바 한 명 구하는데 2, 30명씩 지원을 해요. 그리고 요즘에 아르바이트도 있잖아요. 길게 일을 못 해요. 시설도 돈이 되는 이유가 오래 일하기 때문에, 긴 시간 동안 일하기 때문에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아르바이트는 인건비 비싸다 보니까 시급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래 일 안 시켜요. 옛날 같으면 뭐 한 10시간 시킬 거를 요즘엔 5, 6시간밖에 안 시킨다니까. 왜냐면 인건비가 너무 부담되니까 사장이 한 반은 일해요, 요즘에. 어딜 가더라도. 아니면 요즘에 편의점 같은 것만 뭐 보더라도 보통 사장님이 주간 아예 통째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편의점 자체가 아예 가족들 전체로 돌아간다거나. 그 알바들이 일을 해도 막 3시간, 4시간밖에 일을 안 해요. 옛날처럼 10시간씩 일을 안 시킨다니까.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 막 시급 3,000원 할 때는 10시간 기본이었어요, 10시간. 야간 무조건 10시간이었어요. 근데 지금 야간 10시간 일 안 시켜요. 돈이 비싸니까. 요즘 생각해보세요. 편의점 야간 10시간이면 얼마야? 8만 5천 원, 여러분. 야간만 주말에 일을 해도 한 180만, 190만 원이에요. 근데 요즘에 그렇게 일 안 시킨다는 거지. 돈이,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리고 그 하나, 팩트로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떤 분은 시설할 바에는 그냥 알바하면서 준비한다. 그런 사람들 알바 하나도 안 해봤어요. 그런 말은 걸어도 되는 게, 그런 사람이 아르바이트 해본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아르바이트도 안 구해놓고 그냥 님이 시설 관리 일한다 하니까 그냥 무시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 중에 아르바이트 근처도 안 가본 사람들 태반이에요. 인터넷이니까 말 쉽게 하는 거야, 그냥. 자기 일 아니니까 말 쉽게 하는 거예요. 그 에피니도 아르바이트 해봤잖아요. 에피니도 일하기 전에 아르바이트 해봤는데 아르바이트 구하기 쉬웠습니까? 본인이 아시잖아요. 알바 자리 구하기 쉬웠어요. 요즘에 일 많이 안 쓴다니까. 왜냐하면 돈이 많이 나가니까. 어느 업체든 간에, 어디든 간에 요즘에 시급 부담이 너무 세가지고, 요즘에 8시간 이상 일을 안 시켜요. 8시간 이상. 님도 알바 구하기 힘들었잖아요. 무슨 알바 구하기 쉬운 줄 알아. 옛날인 줄 알아요. 알바도 요즘에 아무나 안 써준다는 거 다들 아시잖아. 그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현실을 모르는 거죠. 붕어 형님, 이번 사연 끝나면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요 끝나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무튼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뭐 본인이 뭐 만족하신다고 하니까 뭐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어, 그래도 저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그냥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일이라도 하면서 내 미래를 도모하면서, 그래도 뭐 돈을 헛돈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일하는 돈 벌고 계시잖아. 그리고 뭐 적금 같은 것도 넣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님 나이 때는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대학 다니면서 부모님한테 용돈 달라, 책값 달라, 그리고 등록금 내달라. 원래 돈 달라고 좀
해야 되는 나이인데 님은 그래도 돈을 벌고 있잖아요. 돈을 벌면서 모으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그 나이 때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생활에 취해 있지 마시고 그러면서 내 미래 준비 같은 꾸준하게 하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혹시라도 님 직업 무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직업 무시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에피님. 남의 직업 무시하는 사람 치고 인성이 제대로 바뀐 사람, 개념이 제대로 바뀐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확신합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 경험을 느낀 건데, 그런 사람이 나한테 도움된 적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직업 무시하는 사람 치고. 그래서 아무튼 잘 선택하시고, 그, 앞으로도 그 같이 일하시는 분하고 팀워크 다지면서 오랫동안 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6번째 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